프롬포트가 안 나오네. 그러면 한 1분 30초 동안 이걸 아무 말 하지 말고. 자, 음향 조정 중입니다. 음향 조정. 자, 이제 하시죠. 네. 음향 조정이야.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국민TV 초기에 신문만 계셨다가 처음으로 이제 국민TV에서 방송을 하게 된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갑자기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뭐라도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무슨 뭐 이분하고 저 인터뷰를 이제 곧 할 텐데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뭐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내가 혼비백산하니까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내가 눈치를 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세상 참 해피한 분이구만.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도 그 말이라도 좀 하지. 천천히 해요라고라도 좀 하지.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야, 세상에.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도 뭐 없지 않았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원고를 내라고 했는데 네. 난 필요 없다. 그 양반이 딱 마이크 잡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가 그래서 뭐야 이거 이랬는데 그게 이제 동시통역 동시통역. 왜 영어로 나가는 그거였더라고. 네, 그래요. 아니, 정말 참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10분이면 10분에 맞게, 1시간이면 1시간에 맞게 척척 자기 얘기를 자기 국정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분입니다. 이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든 글이든 하나라도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말 못하는 사람은 국가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대중정치인이 왜 대중정치인입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무념무상한 분을 한번 대통령으로 모셨다가 혹은 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뚜렷한데 그게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치우친 그런 분. 딱 우리가 얼마나 된통당했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이명박근혜의 최악의 점만 모아놓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없고 공익이라는 거는 뭐 아예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사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되면은 뭐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열리고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좆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폭망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 있었고 우리 저 안셀유님 참 좋은 말씀 하셨네. 뭐라고요? 윤구무원. 윤구무원. 아까 어떤 분께서 오징어 게임의 영인형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짤들이 폭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밈이 되었어요 또. 프롬포터를 다루는 직원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떴던 밈이 뭐냐면은 그 외에 있잖아요. 목욕탕 라카에서 이경영 씨가 아니 근데 난 실제로 그 담당자 약간 걱정이 되던데. 게다가 TV조선 TV조선에다가 그래요. 아니 없다면은 그냥 떠들다가 그리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도저히 나올 기색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잘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프롬포터에 나온 글을 조리 있게 잘 정리된 글을 읽어야만 한다. 이거는 자기는 준비된 원고에만 의존한다라는 얘기고 내 몸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 선거판에 그런 사고가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 윤석열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던 벌써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상한 음모론 비슷한 게 돌긴 돌더만요. 그 프롬포트 담당자가 민주당 지지자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가 TV조선이었기 망정이지. 예를 들어 MBC가 만약 그랬다. 그럼 의도된 뭔가 있다. 그렇지. 뭐 음모론이 또 나왔을 그럼 또 거예요. 저기 사장실 항의 방문하고 뭐 그렇지. 보도본부장 난리가 항의 방문하고 난리 나죠. 뭐 어쨌든 혹시 뭐 TBS가 혹은 뭐 YTN이 만약에 담당했다면은 항의 방문이 또 이어졌겠죠. 예.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영상을 딱 틀어놓고 라면을 딱 넣고 침묵이 끝나시면 라면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 네. 아니 예전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인가? 세바시. 네. 15분.
그것도 뭐 그래서 어떤 배달업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딱 시켜놓고 15분 동안 강연 보고 그런 뭐 솔루션을 한번 개발하려고 했었. 근데 15분 만에 배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15분이 너무 빠르죠. 너무 네. 빠르죠. 예. 그러면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음식부터 먹읍시다. 아유, 네, 또 이거부터 시키자면은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대세 막창입니다. 국내산 냉장 초벌 훈제 막창. 집에서 막창을 주문할 때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할 겁니다. 주문했는데 냄새가 나면 어쩌지? 손질이나 세척은 어떻게 하지? 국내산 막창이 맞나? 수입산 아닐까? 등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창의 대부분은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수입산은 유통 과정만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믿고 먹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동안 소요될 것 같으면 뭐 이건 당연히 냉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냉장 상태로 수개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 김용민닷컴의 대세 막창은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저렴한 수입산 냉동 막창이 아닌 국내산 냉장 막창입니다. 다만 대세 막창은 집에서 직접 잘라 먹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시중에 판매되는 절단된 막창은 변질 우려가 높고 육즙이 증발해서 막창 본연의 풍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용민닷컴의 대세 막창은 절단되지 않은 통막창으로 판매합니다. 보이시죠? 아, 네. 맛있는 막창을 먹을 수 있으면야 뭐 저런 그렇죠. 거 자르는 거 정도. 뭐 자르는 거 네. 정도야 네, 뭐. 아예 자르는 게 일인가요? 뭐. 자, 집에서 직접 잘라 먹는 수고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압도적 쫄깃함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내산 훈제 막창 350g, 막창 소스 30g, 매콤 양념 소스 80g 해서 13,800원. 혼술용이면은 2팩. 아. 2인의 경우엔 최소 3팩 이상 주문을 추천합니다. 먹다가 부족하면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 화나죠. 막창이 부족하다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이 적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서. 그렇죠. 저게 한 팩 아닙니까? 양이 절대 적지 그렇죠. 않은데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너무 맛있어서 양이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팩 이상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세 막창의 배송비가 원래 3,000원이었는데 11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상품은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구성돼 있어요. 네.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좀 어우. 저희가 나눴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한 팩이 아니에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매콤한 거 진짜 맛있네. 뒷맛이 기가 막힙니다. 쫄깃쫄깃하네요. 이건 어떤 술하고 같이 먹어야 이건 이거는 뭐 그냥 소주. 소주죠. 네. 소주를 구두에다 부어가지고 마시는. 그 20대 때 끊었습니다. 요즘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그 목포 가가지고 네. 소맥 먹고도 폭탄주 안 먹었다고 그런 거 보니까 소맥 정도로는 폭탄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영상이 또 나왔죠 또. 네. 이거 매운 거 맛있네요. 네. 매운 거 진짜 맛있어 이거. 와,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양념이 뭐지? 이게 진짜 이거 금방 먹겠네. 이 곱창, 막창 이런 거 사 먹는 게 되게 망설여지는 게 잡내가 좀 나거든요. 이런 맞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이런 곱창, 막창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심해서 잘 못 먹는 편인데 그래서 꼭 이제 잘 하는 집에 가서 이제 구워 먹는 그것만 먹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네요. 혼술하기 진짜 딱 좋은. 이제 김구라 씨하고 양화대교 입구에 있는 네. 거기로 저희를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교수님이. 그 막창집이 정말 맛있었는데 저희 당산동 쪽에 있는 당산동이 아니라 네. 양화대교 북단. 양화대교 그 북단 합정역 그치, 그쪽 그거 어딘지 압니다. 거기 맛있죠.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역시 냉장이라 야 이거 양념이 진짜 죽입니다 이거. 해놓으신 지 좀 돼가지고 좀 식었거든요. 근데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막창. 네. 날도 춥고 딱 소주 한잔 하면서 이걸 뜯어 먹고 싶다. 생은 또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을까. 네, 보통 저런 거 딱 PPL 하시면 좀 조리해 놓으신 거를 갖다 놓으시는데 그쵸. 또 먹을까봐 아예 생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저거에 불곱창 양념. 저 소스가 죽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다. 아니 그냥 일반 막창 소스에 그냥 안 매운 거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 저는 진짜 맛있는 곱창이랑 막창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걸 먹는다면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왜? 소주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게- 좀 위험한 각입니다. 이 곱창막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소주 한 잔 먹고 안주를 먹으면은 이제 안주 맛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넘어가니까. 근데 이런 거는 쫄깃쫄깃해가지고 오래 이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조금만 더 이제 좀 세상이 날이 밝아지고 좋아지면 그때 이제 본격 먹방으로 한번 가볼까. 직접 조리해서 먹으면서 이게 본격 먹방이 아니었습니까? 좀 먹방은 아니죠. 이건 세미 먹방이. 자, 그래서 어디 야외에 이렇게 뭐 불판이 있는 데로 가서 네. 아, 그러면서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네요. 언론계 이슈를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도 장겸희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김재련 남편 누구야? 그 저기 아, YTN YTN의 이름이 유재훈. 상무였는데. 예. 유재훈. 뭐 그래서 그 사람들 비판하고 그런 게 재밌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좀 언론이 정상화되면서 제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된다면은 네. 우리 프로그램은 흥할 것 같아요. 흥하다 프로가 다 감옥 갈 흥하고. 것 같아요. 흥하다가 다 감옥 갈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 암흑의 시대만 오는 것은 아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본격 먹방을 할 때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겠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언론계를 씹어야 되잖아. 그렇죠. 쫄깃쫄깃한 걸로. 네. 으악! 막.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이야기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법조 기자단 출입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주 미디어 오늘이 아주 좋은 일 했어요. 미디어 오늘 아주 좋은 성과를 네.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보도를 안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디어 오늘이 서울 고등법원을 상대로 이제 출입증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고등법원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미디어오늘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19일에 서울행정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 미디어오늘이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이걸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기자단에 뭐 가입을 직접적으로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두고 제가 뭐 기자단 간사랑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특히 뭐 법조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하나 좀 보려고 해도 공보 담당 판사들이 그 기자단 간사랑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본인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기자단한테 밀어요. 아니 그 자리도 그 청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보도자료를 보내는 주체도 공무원들인데 그걸 네. 왜 기자들한테 맡깁니까? 더더군다나 법조인들이잖아. 음. 그게 아무런 기자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기자단 외에 기자나 매체들이 판결문이라든가 법조 취재 협조 요청을 할 때 법조 라인에 있는 공보 담당 법조인들은 대부분 기자단 간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기자단 간사한테 당연히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기자단 간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럼 못 준다. 1. 못 준다. 2. 전화를 안 받는다. 3. 좀 이따 연락을 해주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한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한 3가지 정도 됐었거든요. 하물며 기자단 가입 문제는 취재협조 문제랑 또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때 미디어오늘이 출입증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서울고등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기자단 법원 기자실을 출입을 하려면 법조 출입기자단에 우선 가입을 해야 되고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을 하려면은 기자단에 먼저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청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법원이 지금까지 취한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자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고등법원한테 야 니네가 판단해. 그걸 왜 기자단한테 떠넘겨? 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 매체가 당연히 미디어를 썼겠죠. 그리고 미디어스, 미디어스. 피리저널. 그러니까 미디어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체하고 오마이뉴스, 민중에서 리프레시안. 그 다음에 약간의 인터넷 매체 이 정도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성 언론 가운데 굳이 꼽으라면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요 정도 외에는 없어요. 지면에 실릴 리는 없을 것이고. 없습니다. 예. 인터넷에만 실렸어요. 하여튼 뭐 기성 언론들이 불편할 일이죠. 네. 그동안은 사실은 자기들이 출입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온갖 뿔을 빨았으니까 이게 사실 정보 제공만입니까? 정보 제공만이 아니죠. 우리가 저는 PD 수첩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검찰 출입 기자가 되면은 어떤 그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또 검찰의 편익 제공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법조 출입 기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혹은 어떤 언론사의 사례를 아는데 그 소속 기자가 있는데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면은 검찰 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없는 일로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피차간에 거래를 한 거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둘은 이제 불이한 타협을 한 또 협잡을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또 언론사가 그 검찰에 대해서 또 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냥 한통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득권 연합체가 돼버리는 타락하는 길입니다. 없애야 돼요, 기자단은. 김만배가 또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김만배가 법조인들하고 바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어서 또 그 인맥을 이용해서 또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진짜 그런 거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언론에 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때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 대검 대변인 공용 핸드폰 이걸 포렌식을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단이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을 막 요청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50분 동안 대치 상황 벌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기자단이 근데 그 절레절레. 사건이 벌어지고 이번에 서울 고법에서 그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네. 에라이 쌤통이다 이 새끼들.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아주 거냐고요. 그냥 뭐랄까요, 깨소금입니다. 깨소금이에요. 그걸 떠나서 일단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 자체가 대단히 토론회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언론계가 이번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공론화시켜서 좀 기자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법원도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럼 기자단이 이렇게 정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밖에서 뭐라고 하죠. 사실은 이거는요, 제가 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미디어오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보면서 이게 언론계 전체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기자단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디어오늘이 기자단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취재를 하고 싶은데 그걸 허가를 안 해주니까, 발급을 안 해주니까 왜 발급 안 해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매체들은 관심을 보이느냐? 1도 안 보였어요. 그렇죠. 자, 기자단에 그러면 조중동만 있냐?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진보적 성향의 매체들도 있잖아요. 네. 관심 보였을까요? 관심 안 보였어. 관심 안 한겨레 보였어요. 포함해서. 아이고, 그들도 이제 기득권의 한 통속이 돼버렸고, 그래서 한겨레 검찰 출입 기자들, 예전에 제가 한겨레에 출연할 때 보면은, 야, 이거 완전히 뭐, 패밀리가 되셨구나. 그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기자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부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이게 뭐 검찰에서도 그냥 이 몇몇 기자들만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피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조선일보는 좀 이제 그쪽 성향의 검사들과 친한 거고 한겨레는 이쪽 성향의 검사들과 친한 거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이란 뭐 특수한 조직이 검찰에 대한 기사 자체를 다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부 기자들과 혹자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계 전체를 조지거나 비판을 하면 언론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매체 비평이라든가 언론 비평을 할 때도 전부 이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도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법조기자단이 뭉개버린다니까? 그러면 법조기자단이 뭉개버리면은 사실 이런 기사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포털에 이런 기사가 매일에 배치가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이런 기사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기자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미디어오늘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고등법원은 미디어오늘에 대해서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잖아요. 네. 기자단한테 가입을 해라니까 니네가 판단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고등법원이 자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겠군 해가지고 그 미디어오늘의 실종을 발급을 해줄 것이냐 아마 또 짱구 돌릴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갈 리가 없어요. 분명히 또 기자단 이건 여기서부터 저희 내피셜 또 기자단하고 기사는 안 쓰지만 고등법원하고 기자단하고 아마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거야. 이거 분명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뭉갤 수는 없거든요. 제 그냥 내피셜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편법, 또 다른 어떤 약간의 조금 꼼수 이거를 좀 생각해내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아마 이후에 이 미디어오늘이나 이제 원하는 매체들의 이제 메일링 서비스 정도만 해주고 네. 네, 이것이 이제 기자단이다라고 이제 바운더를 친 뒤. 그 사실 예전에는 우리 저 정상근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메일링조차도 안 됐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가니까 이제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처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뒤 자기들끼리 뭐 1군 기자단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단톡방에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제 따돌리는 네. 거기 들어오지 않은 매체들을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소급 적용은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번 판결 뒤에 출입 기자에 대한 출입증 발급 여부는 고등법원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고등법원이 실제로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기자단하고 굉장히 이게 약간의 뭐 저기 또 대법까지 가려고 하겠지. 그렇죠. 근데 진짜 웃긴 건 국회랑 청와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가 그게 발급해요 출입증을. 물론 이제 뭐 몇 번의 이제 신원조회 같은 건 거치죠. 신원조회 네. 같은 거 거치고 또 이제 뭐 기자실을 사용하면은 뭐 이렇게 부스를 주는 경우는 이제 부스비도 받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결정하는 건 이제 국회거든요. 근데 유독 특히 이제 검찰, 이 검찰이나 법조기자단은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해요. 지금. 심지어 고등 법조 출입 기자단 중에 통과가 됐더라도 투표 통해 가지고 대검 출입하는 이른바 법조 일진들이 대법원 출입하는 법조 일진들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이게 진짜 웃긴 게 만약에 뭐 검찰 기자단에서 누가 가입하려고 한다면 뭐 1심, 2심, 상급심처럼 그게 또 있어요. 3심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진 법조 출입 기자단이 안 돼 이래가지고 거부하면은 못 들어와요. 아니, 자기들이 법조인인 줄 알아.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심지어 너무 당연시한 나머지 그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려는 매체들은 이미 가입돼 있는 기자들하고 간사들한테 잘 보려고 이것도 하고 밥도 사고 음료수도 돌리고. 음료수도 돌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정말 웃긴 게 TV조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자단에 가입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시경하고 이런데 계속 거부가 됐거든요. 이 종편 기자들이 원래 이제 신문 그 원소소로 갔을 때는 기자단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쪽으로 옮기면 또 기자단으로 못 들어가는 되게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TV조선 기자들하고 종편 기자들이 정말 이 기자단의 폐쇄성에 대해서 열렬히 성토하는 이런 목소리를 기자협회부에 익명으로 막 내고 기사가 나고 이러더라고. 성토한다 막 이러고. 근데 가입되고 나서는 이제 저 예전에 그런 전례들을 보더라도 검찰은 쉽게 그렇게 출입 기자단 제도를 없애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안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떤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출입 기자단과의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동훈 편집국장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공개해서는 안 될 피의 사실 정보를 맞춤형으로 이거를 내면은 진보 언론이 식기 좋은 뭐 이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진보 언론엔 그렇게 주고 또 보수 언론에게는 또 보도하기 좋은 것들을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검찰 의존 관계를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검찰의 뜻에 맞게 수사 방향이 전개됨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보도하게 푸시하는 거죠. 그게 여론 재판이 되거든요. 이렇게 흘려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조성되면은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하기가 되게 그럼 민망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용도로 기자단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종이신문은 다 끊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 젊은 검사들 중에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아침에 나와가지고 종이신문 본단 말이에요. 종이신문 안 보시죠? 안 본다고. 와 끔찍해. 이런 반정부 삐라들이 없어요. 그것만 보면 진짜 이게 세상은 윤석열을 이제 곧 대통령으로 모시는 세상인 양 느끼게 된다고요.
뭐 이 영향을 못 받겠습니까? 이 고위 검사들이 그런 어떤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이신문 끊는 건 물론이고 기자단도 이제 해체하고 청와대가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근데 인터넷 이거- 매체라든가 이런 신생 매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브리핑.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 탄압으로 몰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말이죠. 김태현 기자 같은 경우 아주경제 기자인데 그 양반이 출입 기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입 기자 아니야. 출입증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어떡하냐 이 양반은 중요 사건마다 재판 있죠. 다 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공판 중심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이 이해인데 오전에 기성 언론 기자들은 가서 오전만 봅니다. 오전 이제 검사의 시간이거든. 검사가 이제 뭐 피고나 이런 사람들을 추궁하고 뭐 새로운 증거를 내밀고 오후에 이제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재판을 하면은 없어. 김태현하고 뭐 몇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김태현은 끝까지 다 보지. 그렇게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김태현의 기사가 훨씬 순도가 높고 정확하고 사태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 있는. 그러니까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안 남는 놈들. 물론 아마 누군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타이핑해가지고 서로들 공유하긴 하겠지. 근데 오전만큼의 어떤 밀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하여튼 뭔가 유리 천장을 허문 그런 쾌거를 이뤄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진짜 어느 누구나 다 검찰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취재가 가능하도록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요 건은 미디어오늘이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한 판결이었고 약간 비슷한 건으로 뉴스타파하고 셜록 이런 매체들도 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아마 이번 결정이 고소송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뭐하냐고. 고등법원이 뭔가 주체적으로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어. 법조 기자단 조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해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이번에 고법이 그렇게 뭐 판단한들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검사 출신 우리 윤석열 씨 이렇게 이 검찰과 출입 기자단 사이에 유착의 덕을 톡톡히 본 그런 분이 대통령 돼봐요. 바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 지금 막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런 지난한 과정이 없더라도 네. 지금 당장 행정력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또 언론개혁 관련해서 네.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프롬포터 사태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마 여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뭐 일과적 해프닝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아니에요. 생각하겠지만은 이재명은 뭐 그냥 유창하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게 무슨 영어 연설이 아니잖아요. 네. 영어는 통역사가 해주고.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런 현실과 또 국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면 원고가 없다면은 그거는 좀 굉장히 곤란한 게 아닌가. 실제로 그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의문부호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말을 못하나.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헤매나. 네. 기본적 철학과 신념 같은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자아내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천천히 해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었고 하여간 참 이거 보면서 이거는 여론조사 앞으로 결과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리고 생각이 그 들어요. 생각도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TV 토론하는 문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TV 토론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초기에 말들이 많았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의원이 막 공격을 하기도 했고. 근데 뭐 회를 거치면서 토론의 실력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아, 그래요? 아니, 자체적으로 막 캠프에서 얘기를 해. 실제로 그 캠프 관계자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듭되는 횟수에 뭐 좋아지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지금 방송사 관계자들이 약간 뭐 벼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후보 토론하려면 나와야 되잖아. 그 토론 말고도
섭외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도 방송에 출연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럴 거야?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에. 뭐 라디오 시사 프로라 이런 프로그램들 출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나머지 후보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출연 안 했겠는데 다른 후보는 뭐 왜 형평성 요구 많이 하잖아. 네. 근데 형평성 요구를 안 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라고 갈 건가? 할까봐. 형평성 요구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1분 20초에 오늘 긴 침묵 이게 앞으로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윤석열의 오늘 이 프롬포터 사태는 두고두고 뼈아픈 국민들의 깊은 인상을 남겨준 사건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하다못해 뭐 메모지라도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잘 안 나오면은 뭐 그냥 가볍게 뭐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방송이 너무 비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스 자체가 제로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앞에 이재명이 거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연설을 해야 된다. 그 퀄리티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들이 있었겠지. 아니 그렇다면은 측근들이 메모지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뭐라도 준비를 해줬어야지.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같은 거 그런 걸로 연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배터리가 다 나갔다던가 뭐 혹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게 안 뜨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뭐 행사에 나가서 뭐 발언을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출력물을 갖고 나갑니다. 출력물은 불이 나기 전에는 이게 뭐 소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나기 전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갑자기 확 꺼질 수도 꺼지거나 있죠. 네, 그러면 정말 그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0년대 어떤 아나운서가 그땐 종이를 갖고 이제 뉴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다가 넘겼는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게 바로 이어지는 거야. 네. 얼마나 황망해요. 이제 생방송 뉴스 중인데. 네. 그때 마침 앞부분이 민정당이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주당 아무개 대변인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방송 중에.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센스가 있네. 결론은 그게 맞을 테니까 아마. 그렇지. 센스가 있네. 거기서 찬성하고 찬동할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다. A4를 진행자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진행자한테 주잖아요, 제작진이. 그러면 거의 최강권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애드립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게 없다고. 이러고 2분 20초 있으면 어떡하냐고. 예. 제재받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주시죠. 짧게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오전에 YTN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기자가 네, 진행하는 그래요.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김건희 씨를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취재를 뭐 엄청 빡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가서 김건희 씨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김건희 씨 이사 갔는데요. 그래. 이사를 갔다고요? 뭐 하다가 실랑실랑 하다가 나중에 보안 요원이 와.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 약속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약속을 안 하면 여기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연락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라든가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 그냥 가겠다. 안 된다는 거야 보안 요원이. 그러니까 아니 지지자들은 여기 와서 맨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분들도 못 만나고 간다. 그럼 뭐 여기 우리 왕자 뭐 이거 지지자를 만나고 이랬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사전에 했을 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못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그게 이제 했다고. 뭐 이렇게 인터뷰에 나갔어.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여 편파 방송의 극치, 파파라치나 다름없는 행위 이러면서 우장균 사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YTN 사장과.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장균 사장이 아니라 김용민 사장이었다면은 저는 이제 만나드리고. 아니, 아이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뜨거. 사전 약속을 안 해. 아니 만나드리고 차 한잔 대접하고 그리고 조선일보를 딱 들어가지고 핀 다음에 그 앞에 죄송합니다 잠시 똥을 싸려고 엉덩이 까고 똥을 싸려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아, YTN 이사회에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럴까봐. 아니 나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네. 이거를 파파라치 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의 그 정도 취재 행위를 파파라치라고 할 정도면 아니 조국 전 장관하고 이거는 좀 오히려 누가 지금 압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뭐 언론 현업 단체하고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 사실상 압박이지 이게. 아니 뭐 사실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얘기 좀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큰 문제인가? 아니, 아니, 심지어 어찌 보자면은 그거는 취재가 그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론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뭐 이른바 이제 파파라치와 그 경계가 모호한 것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집에 가서 그 일방적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라고 하는 행위, 혹은 심지어 조국 전 장관 딸 집에는 초인종까지 둘러가지고 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혹은 누군가의 집 앞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반론을 듣고자 이제 본인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쪽 이제 관계자분께 좀 만나고 싶은데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정도로 가지고 이게 뭐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 진입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진입을 못했다니까. 거기 있지 거기서 못 올라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안 된다고. 그거 내보내는 게 다거든요. 그게 파파라치입니까? 그러니까요. 혹은 이제 배를 눌러서 뭐 어디서 나온 누군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거기서 안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제가 봤을 때 YTN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닐까. 더더군다나 그 YTN에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은 변상욱 기자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죠. 전임 사장이 또 있을 때 기용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좀 다른 어떤 그런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 김용민 이사장도 너무 잘 알겠지만 YTN 내부 기류에서 뭐 이동영 씨라든가 변상우 기자에 대한 기류가 반드시 호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 반드시 호의적인 게 아니다 정도가 아니죠. 반감이 많죠. 반감이 많은데 시민들이 열광하고 호응하는 방송이 뭡니까? TV는 뉴스가 있는 저녁이고 라디오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싫은 거죠. 국민의힘은 너무 싫은 거지. 그 프로 없으면은 고만고만한 방송만 하는 건데, 야, 그래서 미래가 있겠냐 너희들? 어? 아이고 정말 한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YTN이라고 이게 퉁칠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프로그램, 특히 그 중에서 변상욱이라는 어떤 기자를 타겟팅하고 들어간 어떤 압박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아유 참 힘드네요. 사실 이런 행위가 잘못된 거지만은 민주당이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쪽이 저렇게 하면은 이쪽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마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난리가 아마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했으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보도 있죠. 말도 안 되는 보도 같은 경우는 대차게 한번 항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난. 근데 국민의힘이 YTN 찾아간 건 보도도 안 됐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보도도 안 됐고 그리고 언론 현업인 뭐 이런 데서 YTN 물론 노조에서는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뭐 국민의힘 의뢰 그러려니 그런 건지 하지만 그 항의 방문 자체가 YTN 내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그렇지. 봐요. 네. 맞아. 참 딱 두 개 남은 건데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 TBS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도인데 이것 하나도 참 버티기가 쉽지 않네요. 오세훈은 TBS 뉴스 공장이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3분의 1을 깎았잖아요. 깎았죠. 3분의 1을 깎았는데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그거는 당신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 깎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땐 또 딴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이게 방송법이 방송법에 위반이 걸리거든요.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월에 TBS 사장이 뭐 이게 서울시 추정기관 관련해서 경영 개선 대책 뭐 브리핑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는 아 이 사람이 경영을 좋게 할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3분의 1로 줄였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오구라가 아주 많이 늘었대 보니까. 아니 진짜 딱 하니까 TV에서 바로 딱 들어가고 또 한겨레 광고 딱 끊어버리고 그냥. 서울시장 몇 번이나 했는데 딱 수를 아는 거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날려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TBS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이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언론의 편성과 방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지금 국민의힘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방정부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앞으로 경기세 방송. 그건 아마 경기도가 사업자가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데 그럼 또 거기도 경기도형 TBS가 아니겠어요? 다음 경기도지사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TBS가 참 좋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허약한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KBS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통신위원들이 TBS가 상업광고할 수 있게 열어줬어야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그냥 받아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허욱 이런 사람들. 야, 이런 선무당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 인간들. 다 여당 쪽 추천 인사들이거든. 가가지고 뭐 한 거야 도대체. 저는 약간 여당적 추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상파 왜냐하면 TBS가 상업 광고를 하게 되면은 지상파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이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파이가 줄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입김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거기 가서 대접만 받고 할 일을 못했던 거예요. 아유 정말 어떻게 한 인간들을 갖다 방송통신위원으로 갖다 앉히냐. 차라리 김용민이를 시키. 아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큰 그림. 정말 방통 조선일보에 똥을 쌀까봐. 방송통신위원회 어지간한 여당 추천위원보다 이번에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그 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큰일 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사실 그나마도 진짜 오랫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이 포털 뉴스평가예요. 저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그동안 행태를 감싸고 싶은 생각을 추호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합뉴스. 근데 했잖아. 방통위 이것도 못 했잖아. 지금까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방통위. 퇴출을 시켜봐서 뭐 제대로 제재를 해봤어. 어우, 또 괜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이거 해피하게 해야 되는데. 예. 기